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의 분주함이 조금씩 잠들고 이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이 밤, 매일 밤 트로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바쁜 하루도 있었고 조금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하루를 잘 보내신 여러분께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엔 아무것도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귀만 기울여 주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름은 부르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름, 장구보다 그 사람의 인생이 먼저 떠오르는 이름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장구의 신, 귀곡성 같은 목소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1995년 8월 21일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에서 태어난 박서진. 어린 시절 가족의 연이은 죽음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노래를 놓지 않았고 길거리 공연을 전전하다가 결국 현역가왕이 최종 우승이라는 정점에 오른 특별한 가수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은 정보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박서진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인생에 조금은 힘들었던 순간, 조금은 버텨야 했던 시간을 천천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2013년 데뷔 이후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 그리고 현역가왕이 우승까지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울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박서진이라는 끈질기고 진한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매일 밤 트로트,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정확한 날짜나 장면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장구 치면서 노래하네. 그리고 곧이어 목소리가 뭔가 다르다. 박서진의 첫인상은 유난히 강렬합니다. 신들린 듯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퍼포먼스였죠. 춤을 추듯 리드미컬하면서도 파워풀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장구를 치며 노래를 합니다. 이건 박서진이 스스로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장구의 신이라는 칭호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가슴에 꽂히는 섬세한 가창력과 심장에 스미는 귀곡성의 음색에 홀려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결국 넘쳐나는 유튜브 속 박서진의 과거 영상들을 접하며 서서히 박서진 페인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박서진 덕질의 루틴입니다. 많은 팬들이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와, 잘한다가 아니라 와, 이 사람 뭐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죠. 박서진의 노래에는 유난히 감정이 진합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느낌. 마치 마지막 노래처럼, 마지막 무대처럼 부릅니다. 그 진심이 억지스럽지 않아서 더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진짜를 가진 사람이 더 귀해지지 않나요? 젊을 땐 화려한 게 좋았지만 지금은 진짜라는 게 얼마나 큰 울림인지 알게 됩니다. 박서진은 그 진짜를 노래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박서진의 매력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2013년 데뷔 이후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을 견뎌낸 그 끈기, 그리고 어떤 무대를 서든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그 진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존경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은 진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노래에 인생이 담겨 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박서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에서 삶이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형 둘의 연이은 죽음, 어머니의 암투병. 그 이야기가 목소리에 묻어납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일찍부터 세상의 쓴맛을 본 사람.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박서진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인생을 안다. 저 사람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그래서 박서진의 노래는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고 가슴속 깊이 스며듭니다. 설거지하다가 혼자 있다가 문득 힘들 때, 그럴 때 괜히 박서진 노래가 떠오르는 건 그의 노래가 인생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 TV에서 박서진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 범상치 않다.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에서, 눈빛에서,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의 진한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쉬운 것들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박서진의 진한 울림은 마치 오래 묵은 술처럼 깊은 맛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서진이 노래를 부를 때를 보면 유난히 눈을 감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눈을 감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노래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 관객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히려 관객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기교가 아니라 인생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살아온 만큼만 소리를 냅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박서진은 우리 편 같은 가수였습니다. 화려한 성공담 대신 실패와 지연의 시간을 알고 있고 젊음 대신 지속의 가치를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인기는 유행이 아니라 공감의 결과였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를 들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들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노래는 처음 들을 때의 충격이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감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박서진의 노래는 반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건 아마도 그의 노래가 표면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울림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는 귀로 듣지만 나중에는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노래. 그게 박서진의 노래입니다. 박서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박서진 노래는 마음이 무거울 때 듣게 돼. 박서진 노래는 혼자 있을 때 듣게 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애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공감이라는 느낌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박서진의 노래가 위로가 됩니다. 박서진은 그런 사람입니다. 박서진의 대표곡 미러미러는 2018년 발표 이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로 자주 초청되면서 전국구 스타로 자리 잡았죠. 중장년층 사이에서 불었던 유튜브 열풍도 한몫했습니다. 미러미러는 단순히 흥겨운 노래가 아니라 인생에서 밀리고 밀려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은 노래입니다. 공주에서 무시마라 같은 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당해도 힘들어도 버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이 코너에서는 박서진의 기록이나 수상 내역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의 목소리에 마음이 끌렸는지 그 이유를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박서진을 좋아했지.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박서진은 항상 강렬하고, 항상 열정적이고, 항상 무대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강렬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박서진, 본명 박서진. 1995년 8월 21일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천포.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항구 도시. 박서진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버지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집안 형편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박서진은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집에는 빗물이 샜고 바퀴벌레가 나왔고 겨울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 찬물을 끓여서 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겨울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집, 찬물을 끓여서 씻어야 하는 어린 시절.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쯤 박서진의 형 둘이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형은 간암, 막내 형은 만성 신부전증. 집안 형편은 더욱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형 박효원이 간암 투병 중간 이식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49일 후 막내 형 박효준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일, 한 달 반 사이에 형 둘을 잃었습니다. 당시 박서진은 14살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형 둘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나이에 죽음을 2번이나 경험해야 했습니다. 박서진은 나중에 밝혔습니다. 사실 자신은 형들과 친형제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에서 형들의 친모를 만나고 나서야 이복 형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형들의 죽음 이후 집안은 기초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설상가상 어머니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박서진은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어린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16, 17살 소년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11년 KBS 1TV 인간극장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년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도 뱃일을 하고 있는 삼천포 소년으로 출연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박서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될 거야. 꼭 무대에 설 거야. 그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2008년 K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함께 인연을 맺었던 가수 장윤정이 박서진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윤정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의 자궁경부암이 많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장윤정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서진은 2008년과 2011년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2번 출연했습니다.
2008년에는 삼천포의 남자 장윤정으로 출연했고 2011년에는 기적의 목청킹 이 멤버로 선정되어 보컬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묵직한 목소리, 깊은 감정 표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하지만 박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타고난 게 아니라 살아온 인생에서 나온 거라는 걸. 2013년 박서진은 공식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데뷔했다고 해서 갑자기 유명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데뷔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데뷔 전에도 데뷔 후에도 2017년까지 박서진은 수많은 길거리 공연을 전전했습니다. 버스킹, 지방 행사, 작은 축제. 사람들이 멈춰서지 않는 거리에서 박수를 받지 못하는 무대에서 박서진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거야. 언젠가는 내 노래를 들어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지만 노래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2017년 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KBS 아침마당 마이너스 도전 꿈의 무대라는 코너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대에서 박서진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5연승, 압도적인 표차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왕중왕전까지 휩쓸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목소리 진짜 대단하다.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거 처음 봐. 특히 5연승 중 3승 도전 무대에서는 당시 무명이었던 이명웅을 꺾기도 했습니다. 이명웅. 지금은 국민 가수가 된 이명웅을 그때 박서진이 이겼습니다. 이후 박서진과 이명웅은 좋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콘서트도 하고 음반도 내고 서로를 응원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당 우승 이후 박서진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박서진은 미러미러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가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로 자주 초청되면서 전국구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마침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유튜브 열풍이 불었습니다. 박서진의 공연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1시간짜리 각설이 무대 공연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박서진의 인기는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2018년 8월 18일 박서진은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 매진. 10분 만에 전석 매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진의 탄탄한 팬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뮤직뱅크 등 음악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에는 KBS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습니다. 2020년 설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에도 초대되어 씨름 경기 전 미러미러를 개사한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예능인, 공연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박서진은 KBS 부르의 명곡 박성훈 편에 출연했습니다. 홍경민과 함께 고장난 벽시계를 부르고 500점 만점에 442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으며 첫 출연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놀랐습니다. 박서진이 이렇게 잘하는 가수였어? 목소리가 정말 대단하다. 이후 박서진은 부르의 명곡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우승을 여러 번 차지했습니다.
2020년 8월 15일에는 막걸리 한 잔으로 우승, 2021년 2월 27일에는 고향역으로 우승, 2023년 8월 19일에는 빠라빠빠로 우승. 박서진의 실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2020년 박서진은 MBC 에버리일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했습니다. 1라운드 1차 경연에서 나훈아의 어메를 불러 1위를 차지했고 1라운드 2차 경연에서도 서울 시스터즈의 첫 차를 불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 2차 경연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허설 때부터 계속된 인이어 이상으로 불안함이 이어졌는데 결국 무대 도중에 노래를 멈추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처음부터 다시 노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중단 없이 곧바로 계속 노래를 이어가며 무사히 무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연 종료 이후 순위 발표 자리에서 박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연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많이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선배님들과 프로그램에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 하차를 선언하며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박서진이 왜 그만둬?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박서진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진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이 오히려 박서진의 인성을 보여줬고 팬들은 더욱 박서진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TV조선 미스터 트롯이 마이너스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박서진 씨, 이미 유명한데 왜 경연에 나가세요? 떨어지면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박서진은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한계에 도전하고 싶어요. 심리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어요. 예선전에서 박서진은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부르고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방송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어 국민투표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본선 1차전에서는 오라트를 얻지 못했고 추가 합격자로 간신히 진출했습니다. 본선 2차전에서는 안성훈과 11 데스매치로 맞붙게 되었고 132로 패배하여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합격자로 호명되지 못하여 본선 3차전 진출에는 실패하며 미스터 트롯시에서의 도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시는 박서진 탈락시키기 같았다. 방송의 흐름이 이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오히려 세상 밖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박서진의 진가와 대중적 인기에 더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되면서 그의 존재와 위상을 제대로 세상 밖으로 폭발시킨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미스터 트롯시에서 탈락했지만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팬들은 더 열렬히 박서진을 응원했고 박서진은 경연이 필요 없는 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박서진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MBN 현역가왕이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욱 단단해진 내공, 더욱 깊어진 감정, 더욱 성숙해진 무대. 박서진은 매 무대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작된 현역가왕이에서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대 현역가왕. 박서진은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은 도전. 그 모든 시간이 이 우승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박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서진의 우승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에서는 박서진의 노래가 우리 삶의 어떤 장면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듣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노래가 나를 버티게 하네. 오늘 이 코너는 박서진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박서진의 노래와 함께 흘러온 우리 인생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50대입니다. 5년 전에 남동생을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이 떠났어요. 그 후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매일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박서진을 알게 됐어요. 박서진도 형 둘을 49일 사이에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이 아픔을 겪었구나. 박서진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는 걸. 박서진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힘든 건 나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박서진 덕분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형제를 잃으신 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을 잃는다는 것.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프시죠?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서진도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형 둘을 49일 사이에 잃었죠. 그 아픔을 알기에 박서진의 노래에는 깊이가 있는 겁니다. 당신도 동생의 죽음을 겪으며 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그 아픔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처럼 당신도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저는 21입니다. 1년 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도와야 했어요.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갔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 힘들었어요. 그런데 박서진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박서진도 고등학교를 자퇴했잖아요. 가족을 위해 뱃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현역가왕까지 됐잖아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학교를 안 다녀도 인생을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서진이 제 롤모델이에요. 박서진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년, 힘든 선택이었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친구들은 대학에 가는데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그 기분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당신은 오히려 대단합니다. 박서진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뱃일을 했죠.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학교를 안 다녀도 인생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박서진이 증명했듯이 저는 70입니다. 박서진을 보고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악기 한 번 안 다뤄봤는데 박서진이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걸 보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박서진 생각하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박서진도 이렇게 연습했겠지. 이제 조금씩 칠 수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박서진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인생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70의 나이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서진을 보고 장구를 시작하셨다니 박서진도 알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장구가 처음엔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반드시 잘하실 수 있습니다. 박서진도 처음부터 장구를 잘 친 건 아닐 겁니다. 수없이 연습했겠죠. 할아버지도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박서진 콘서트에 가서 함께 장구 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후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아갈 이유를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박서진을 알게 됐어요. 박서진도 우울증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서진은 형들의 죽음과 가난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계속했고 결국 현역가왕이 됐잖아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우울증이 있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서진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요. 박서진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힘드신 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 정말 큰 상처입니다. 자존감도 무너지고 미래도 불안하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박서진도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가족의 죽음, 가난, 그 모든 것이 우울증을 만들었죠. 하지만 박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도 받고 노래도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박서진 노래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50대 가장입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졌어요.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고 빚만 남았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매일 괴로워요. 그런데 박서진 이야기를 듣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박서진 아버지도 빚보증으로 가족이 빚더미에 올랐잖아요. 그래도 박서진은 가족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서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사업 실패로 빚을 지신 분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꿈,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좌절.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요? 하지만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 가족도 빚더미에 올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하세요. 박서진처럼. 저는 25입니다. 아버지가 어부예요. 저도 학교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와 뵌 일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다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데 저만 고향에서 배질하니까 가끔 자괴감이 들어요. 그런데 박서진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박서진도 아버지를 따라 배질했잖아요.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도 벤이라면서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 내 일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 박서진 덕분에 제 일에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제 떳떳해요. 어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 뵌 일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괴감이 드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도 귀한 일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 일을 하는 당신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박서진도 뱃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박서진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일을 하면서도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박서진처럼. 저는 30대입니다. 10년 전에 형을 잃었어요. 형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어요. 아직도 형이 그리워요. 박서진 이야기를 들으면 형이 생각나요. 박서진도 형 둘을 잃었잖아요. 그 아픔을 알잖아요. 박서진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 형들 보고 있죠? 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저도 형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형, 보고 있죠? 나 잘 살고 있어요. 박서진 덕분에 형을 추억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형을 잃으신 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우시죠? 형제의 죽음은 평생 가슴에 남는 아픔입니다. 박서진도 형 둘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형님도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잘 살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형님을 위해서라도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박서진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바다에서 일하던 아버지, 어떤 분은 먼저 떠난 형제, 어떤 분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떤 분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자신의 모습. 그 노래는 특정한 추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박서진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기억을 끄집어내면서도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낸다, 이 말을 노래로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의 노래는 힘들 때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박서진 노래를 찾으시나요? 기분이 좋을 때보다는 마음이 무거울 때, 혼자 있을 때, 버티기 힘들 때 더 찾게 되지 않나요? 그건 그 노래가 마음을 버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의 노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강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듣게 됩니다. 특히 미러미러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노래를 들으며 직장에서 밀렸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인사에서 밀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순간들. 미러미러, 미러미러. 이 가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밀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또 어떤 분은 사업에서 실패했던 날을 떠올립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고, 빚만 남았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미러미러, 미러미러. 이 노래를 들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버티는 장면, 일어서는 장면, 포기하지 않는 장면. 노래를 듣고 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도 버티자. 내일도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을 지나쳐 왔지만 그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괜히 아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박서진의 노래는 그 시간을 힘있게 꺼내놓게 합니다. 미러미러를 들을 때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IMF 때를 떠올립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던 그 시절. 미러미러를 들으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밀려도 밀려도 다시 일어섰던 그때. 나는 그때도 버텼어. 지금도 버틸 수 있어. 또 어떤 분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했던 날을 떠올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빚까지 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미러미러를 들으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 박서진의 노래는 이렇게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됩니다. 공주의설을 들을 때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고향을 떠올립니다. 충청도 공주는 아니지만 자기 고향을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 친구들과 모여 놀던 공터,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 공주에서 서울까지. 이 가사를 들으면 고향이 그립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는 그곳. 이찬원의 노래는 이렇게 우리의 기억을 불러냅니다. 그립고 따뜻한 기억들을. 박서진의 장구 퍼포먼스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박서진이 장구치며 노래하는 걸 봤을 때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게 뭐지? 장구치면서 노래를 저렇게 잘해? 처음엔 신기해서 봤는데 노래를 듣다 보니 감동받았습니다. 장구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박서진의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신들린 듯 장구를 칠 때 그 안에는 박서진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박서진의 땀을 기억합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나면 박서진은 항상 땀범벅이 됩니다. 그 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구나.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이 코너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장면 하나쯤은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 장면이 힘들었다면 그걸로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버텨냈으니까요. 여러분, 박서진의 노래는 특별한 날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평범한 날, 힘든 날, 버티기 어려운 날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래 남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버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의 콘서트에 가본 분들은 말합니다. 콘서트가 아니라 생존 무대 같았어요. 박서진과 관객이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장구 치고, 함께 버티는 시간. 박서진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앱니다. 가수와 팬의 거리를 좁힙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버티는 시간을 만듭니다. 어떤 팬은 콘서트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박서진이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드셨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라고 말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 나 오늘 힘들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나 대단해. 이게 바로 박서진입니다.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이해하는 사람. 박서진의 노래를 아침 시작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박서진 노래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러미러의 강렬한 리듬에 맞춰 아침 준비를 하면 하루가 더 힘차게 시작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일할 때도 박서진 노래를 듣습니다. 힘든 일을 할 때 박서진 노래를 들으면 일이 덜 힘들고 오히려 할만하다고요.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박서진 노래를 봅니다. 유튜브에서 박서진의 공연 영상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내일도 버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서진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 그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라디오 옆에 편하게 있으면서 쉬어가세요. 박서진의 부르의 명곡 무대도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박서진은 첫 출연 만에 고장난 벽시계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무대를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이 이렇게 잘하는 가수였어? 장구치며 노래하는 가수라고만 생각했는데 감정 표현이 이렇게 깊은 가수였다니. 고장난 벽시계를 부를 때 박서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형들에 대한 그리움, 가난했던 어린 시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막걸리 한 잔으로 다시 우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걸리 한 잔 따라주소. 이 가사를 부를 때 박서진의 목소리에는 인생이 묻어났습니다. 2021년 2월 27일 고향역으로 또 우승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하면 이 가사를 부를 때 박서진은 삼천포를 떠올렸을 겁니다. 형들이 있던 고향,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던 그곳, 그 그리움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나는 트로트 가수다 무대도 특별했습니다. 특히 4라운드 2차 경연에서 인이어 문제로 노래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박서진이 노래를 멈췄어. 그런데 다시 시작했어. 그 순간 박서진의 선택, 자진 하차. 실수를 했는데 진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박서진의 인성을 보았습니다. 경연에서 이기는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한 박서진. 그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서진의 미스터 트롯이 무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선전에서 붉은 입술을 부르고 오라트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박서진이 돌아왔다. 국민투표 1위를 차지했을 때 팬들은 기뻤습니다. 박서진이 이번엔 우승하겠구나. 하지만 본선에서 탈락했을 때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박서진 탈락시키기야. 하지만 이 과정이 오히려 박서진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경연이 필요 없는 가수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역가왕이 최종 우승.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 끝에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승이 발표되는 순간 박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그 눈물을 본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서진의 우승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가 장면으로 남는 이유는 그 노래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귀로 듣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세 번째 들을 때는 버팀으로 듣게 됩니다. 이 코너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버팀 하나쯤은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 버팀이 힘들었더라도 아팠더라도 그 버팀이 당신의 인생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박서진의 노래는 성공한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래 남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버팀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인생을 쉽게 만들진 않지만 인생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버티기만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가끔 포기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버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이유 없이 힘드신가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박서진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버틸 힘이 생깁니다. 버팀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혼자서는 힘든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그 버팀을 함께 해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버텨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울었던 날도, 힘들어서 주저앉았던 날도, 그 모든 날을 버텨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박서진의 노래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도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요. 내일도 버틸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지는 거죠. 오늘 밤은 그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셔도 됩니다.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참 잘 버텼어.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어. 박서진도 오랜 시간을 버텼습니다. 형 둘의 죽음, 극심한 가난,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지금의 박서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그 시간들, 포기하지 않은 그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지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매일 강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열심히 버텼다는 증거입니다. 박서진의 노래가 우리를 위로하는 건 거창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노래는 그냥 옆에서 수고했어요. 오늘도 잘 버텼어요. 내일도 버틸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를 끄고 나서도 이 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버텼고, 직장 다닐 때도 버텼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버텼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버텼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버텼고, 무언가를 위해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 버티면 안 될까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박서진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전의 당신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많은 걸 버텨냈고, 많은 걸 이겨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잃었고, 꿈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버티는 법도 배웠고, 일어서는 법도 배웠고,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버팀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버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럴 때는 박서진 노래를 들어보세요. 미러미러 같은 힘찬 노래를 들으며 기분을 전환해 보세요. 괜찮아. 내일도 해가 뜰 거야. 그리고 나는 또 하루를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날들을 버텨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두려워도 우리는 또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니까요. 우리는 버티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박서진의 노래가 그걸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일도 버틸 수 있어요. 오늘 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서진과 함께한 밤 어떠셨나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박서진이라는 사람의 버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을 수도 있고 울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버팀이니까요.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버팀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방송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팁니다. 그게 우리니까요. 박서진의 노래 안에는 우리와 비슷한 버팀, 우리와 비슷한 아픔, 우리와 비슷한 강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듣고 나면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도 내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많이 버텨오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버텨오셨겠죠. 그 버팀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인생입니다. 매일 밤 트로트는 화려한 노래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버팀의 이야기도 건네는 라디오가 되고 싶습니다. 묵직하게, 진하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잘 버티실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박서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힘이 되는 라디오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디오를 끄고 나서도 오늘 밤의 버팀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트로트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잘 버티실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